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진 원인으로 기후 변화가 거론됩니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기후 변화 문제. 이젠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못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벌였던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고 우리 같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이번 소송을 통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헌법 소원의 쟁점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42조 1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 25조 1항의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시행령은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 5억 3,600만 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5조 1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앞으로 청소년 세대들이 맞이할 기후 파국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치여서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방기한 잘못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정부가 2020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2030년까지 연장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소송은 아시아 최초입니다. 기후변화 소송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 대법원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억제할 의무가 있다는 하위 법원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환경단체들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입력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반복되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